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윤회에 관한 시리즈 강의 중 12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부주의한 연구 방법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 태도가 과학자답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부주의한 것이 많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안 스티븐스의 지지자들은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 태도가 진지하고 치밀하다고 칭송하지만 비판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 태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선 연구 태도가 과학자답지 못하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 있어서 전생 사례라는 것이 대부분 주위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 얘기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뜻이 잘못되었거나 속임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안 스티븐슨이 속아서 그냥 전생 사례로 수집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비판은 전생의 개념이 과학 이론의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잘못됐다는 것과는 좀 다른 뜻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이안 스티븐슨이 제공한 전생의 사례는 과학적 가치가 크게 손상될 겁니다. 그렇다면 비판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챔프 랜섬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드시는데 이 챔프 랜섬은 1970년대에 스티븐슨의 조교로 일을 했는데 조교로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스티븐슨이 아이들에게 유도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인터뷰하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생 사례가 알려진 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수년이 걸린 후 인터뷰를 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따라서 챔프 랜섬이 볼 때는 이 스티븐슨이 말한 사례는 의심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더군다나 챔프 랜섬에 의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1111개의 사례 가운데 단지 11개만이 인터뷰 전에 아이와 죽은 자 사이에 가족이 접촉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챔프 랜섬이 볼 때는 이안 스티븐스의 사례를 제출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관계된 데이터를 보고하기보다는 증인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믿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딴 사람, 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폴 에드워드는 스티븐슨의 비판자로서 유명한 사람으로서 마이클 서머도 천국을 발명해서 이안 스티븐슨이 해온 일을 비판하면서 폴 에드워드의 말로 전생을 비판한 최고 연구자로 꼽고 있습니다. 폴 에드워드는 말하기를 스티븐슨이 자신을 과학자라고 하지만 과학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스티븐슨에 대한 비판자들의 견해나 의미 있는 비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나 반응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과학자라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비판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했다는 그런 뜻이죠. 물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 폴 에드워드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안 스티븐슨의 저서를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스티븐슨은 비판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면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ves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비판자들에 대해서 스티븐슨이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슨의 성실성을 입증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실제적인 예로서 제가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그리고 이안 스티븐슨의 저서를 읽은 독자들은 감탄하기를 그의 꼼꼼함과 성실 등에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강에서 뭐라 했냐면은 미국의 그 의학학회지에서
이안 스티븐슨은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게 이 사례들을 점검했다고 미국 의학학회지에서도 그렇게 평을 내릴 정도로 사실은 이안 스티븐슨은 꼼꼼하게 자기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폴 에드워즈가 또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 사례를 비판하면서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제시한 사례가 콜리스 초트키니 사례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트웨니 케이지스 서제스트 오브 리인카네이션에 있는 그 콜리스 초트키니 사례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는 말로 번역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빅터 빈센트라는 사람이 납니다. 그 빅터 빈센트의 조카인 한 여인의 말만 믿고 전생의 사례로 택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에드워즈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콜리스 초트킨이 빅터 빈센트에 있었던 상처와 그 닮은 모반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스티븐스는 빅터 빈센트의 상처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콜리스 초트킨이라는 사람은 자기 전생에 빅터 빈센트였는데, 그 빅터 빈센트에게 그 입은 상처를 이 콜리스 초트킨이 그 상처를 하나의 모반으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상처를 본 적이 없다고 지금 폴 에드워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또 콜리스 그 초트킨의 엄마는 이 얘기를 지어내고 윤색하는 성향이 있는데, 폴 에드워즈는 스티븐슨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폴 에드워즈가 말한 것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분명히 과학자답지 못한 태도라고 비난만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슨의 옹호자인 로버트 엘머더도 이 사례가 스티븐슨의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의견이냐면 바로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의견인데, 그 책을 직접 읽어보면 되죠. 그 빈센트의 상처를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방공중보건병원에 편지로서 써서 자료 제공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우측폐의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직접 보이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콜리스 초트킨이 우측폐의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으니까 그 폐의 고인물과 그 전에 빅터 빈센트의 상처와 연결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리한 판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티븐슨은 몇몇 증인이 콜리스의 어머니를 증인으로서의 신뢰성의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내가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콜리스의 어머니는 증인으로서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말을 한다는 말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인들로부터는 이 모친의 증언이 믿을만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슨이 혼란스러우니까 자기는 콜리스의 모친과 무관계한 자료를 모아서 대조해 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제가 보건대 굉장히 그 성실하게 조사를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티븐슨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티븐슨을 옹호하는 엘머더도 이 사례를 가리켜서 스티븐슨의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엘머더가 얼마나 엄격한 잣대로 스티븐슨과 비판자들의 기회를 검토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엘머더가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스티븐슨과 비판자들의 견해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엘머더가 하는 말은 상당히 믿을만 하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의 오류가 있는데, 이거 또 폴 에드워드가 지금 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라이온이라는 영국 사람은 자신이 전생이 1645년 영국 타운턴 시에 살던 존 플래처로서 서머세트 주의 웨스턴 조일랜드라는 그 마을에 있었는데 바로 그 집에서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세컨드 타임 라운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그 머릿말을 스티븐이 썼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바로 이 에드워드 라이온이 하는 말을 조사해 보고서 그 책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한다고 머리말 쓴 겁니다. 그런데 존 테일러라는 사람이 1645년부터 1685년까지를 그 웨스트 조일랜드 교회에서 기록을 조사해 봤더니 결혼, 그 다음에 탄생, 결혼, 사망의 기록을 조사해 봤더니 존 플래처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슨이 나중에 그 사례를 듣고서 이 사례에 대해서 그 스티븐슨이 가졌던 견해를 바꾸고 나는 더 이상 에드워드 라이온이 말하는 전생의 모든 기억을 믿지는 않는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면에서 그의 기억에는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드워드 라이온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리고 에드워드 라이온이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거기 살았던 사람처럼 서머셋에 관해서 잘 아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기록에는 없지만은 그 스티븐이 조사해 보니까 적어도 서머셋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에드워드 라이온이 하는 말과 역사적인 사실을 비교해 볼 때 적어도 스티븐스의 견해로는 잘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유로피안 케이스 오브 더 리인카네이션에서 나오는 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그 검토해 보면은 이안 스티븐슨을 비롯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수집한 전생의 사례는 수천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생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이 나타난 후 그 얘기가 이제 미국까지 전해지려면은 적어도 빨라야 2, 3년이 지난 후 연구자가 그 소리를 듣고 당사자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윤회를 말하는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처음에 말한 것과는 달리 왜곡될 가능성이 우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회를 말하는 당사자와 그의 전생 가족 사이에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이 접촉을 통해서 어떤 속임수나 이 얘기에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곡이나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연구자는 이러한 사례를 모두 전생의 사례를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수집된 사례 가운데서 조작이나 속임수 또는 심하게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윤회의 근거로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그 사례를 수집한 사람이 오해하거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서 모든 사례를 다 폐기해야 할 만큼 그 왜곡될 가능성이 큰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제13강부터 엘모드의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챔프 랜섬이나 폴 에드워드가 지적한 바 같은 약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폴 에드워드 자신을 포함하여 윤회의 개념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의 모든 사례를 다 오류나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몇 개는 비판자들이 보기에도 그건 어떻게 비판할 데가 없다 하는 사례가 있다는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 예를 들면은 특히 전생에 입은 상처가 다음 생에서 모반이나 선천적인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다룬 책으로서 Reincarnation and Biology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안 스티븐슨이 얼마나 성실하게 연구를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꼼꼼하고 치밀하게 분석한 것으로서 225개의 사례를 일일이 분석해서 책이 총 2268페이지입니다. 즉, 한 사례당 평균 10페이지 이상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쓴 책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연구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스티븐스 연구의 고의는 아니지만 방법론적으로 오류가 있음으로 해서 스티븐슨의 연구 태도에 어떤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지는 또 지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지만은 어떻게 연구 태도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게 뭐냐면 부주의한 연구 방법인데, 그러니까 챔프 랜섬의 비판과도 관련이 있는 것에서 윤회에 대한 강력한 반대론이 하나서 연구 방법이 잘못을 듣습니다. 이 의견에 의하면 아이들이 전생을 주장하기 시작한 얼마 후에 연구자들은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소위 윤회 사례라고 불리는 모든 경우를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구자들은 직접 아이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나 친척이 설명하는 것에 의존해 주는 겁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 이것도 통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험자가 말한 것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면 중요한 사례들의 두드러진 양상을 증명하고 기술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비판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방법 연구에 따른 실수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소화했을 때까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이 비판자들의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고의 아닌 잘못을 저질 가능성은 대단히 큽니다. 비록 우리가 중요한 사례 가운데 속임수의 가능성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수집한 데이터를 그대로 증거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비판자들의 지적인데, 이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엘머드와 짐 터커의 반론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엘머드는 적어도 이 비판자들에 대해서 자기는 두 가지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연구자들은 직접 아이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나 친척이 설명해 주는 것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똑같은 반대론이 대부분의 역사적 지식과 지나가는 사건에 대한 목격자 진술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과거 얘기를 할 때는 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목격자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만일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전생 연구 사례를 부정하겠다면은 대부분 역사적 지식과 지나간 사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은 전부 다 적용해야 된다면은 그걸 다 무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따라서 누가 증언이 잘못이라는 걸 밝히기 전까지는 이런 식의 반대론으로 데이터를 깎아내는 건 적절치 못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 일이라는 것은 전부 다 누가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문제는 체험자의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통역이 잘못되는 것 등 연구 조사 시 고의하는 실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연구자가 조사한 중요한 사례들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실수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가끔 번역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사례가 처음 발생할 때와 조사할 때 사이의 시간 간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서로 독립적인 증인의 수와 다양성이 결정적인 증언이 정확성을 점검해 주기 때문인데, 비록 그 소문을 듣고 2, 3년 뒤에 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서 이 얘기를 듣고 증언하기 때문에 적어도 체험자의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통역이 잘못되는 등 이런 식의 고의 아닌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엘머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짐 터커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짐 터커는 직접 이안 스티븐슨과 함께 이 전쟁 사례를 수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례를 연구할 때 보통 통역을 취하는데 이것이 취재 과정에서 잠재적인 실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은 원주민 통역사는 정보 제공자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는 정보 제공자가 한 말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한다고 확신할 때까지 통역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어떤 작은 것도 분명히 짚고 나간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오해가 없도록 통역한테 반복해서 계속 묻고 해가지고 체험자가 하는 말을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그 통역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전생 사례를 조작할 가능성 때문에 가족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부풀린다면 그건 돈을 받고 원할 건데, 그럴 가능성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데 쓸데없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게 짐 터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사례는 이미 주인공이나 그 가족들이 이전 생을 확인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엘머드는 중년 사례를 고를 때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사례는 미결 상태이고 두 가족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사례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보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능한 한 뺐고, 특히 엘머드는 조사해 본 다음에 그 이안 스티븐슨과 짐 터커가 이렇게 그 조사하기 전에 가족들 사이에 접촉이 있었을 경우는 엘머드가 다 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안 스티븐슨의 성실한 연구 자세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안 스티븐슨이 정말 성실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레첸 사례라는 것인데요. 이안 스티븐슨은 1971년 그레첸의 사례를 연구 조사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주변 환경을 조사했는데, 캐럴 제이라는 사람은 감리교 목사이자 최면 수사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제가 CJ라고 하겠습니다만은, CJ는 그의 아내 도로시 제이가 등이 아파 통증을 없애려고 자기 아내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최면을 걸었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아내한테 등을 다치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자기 아내가 나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1970년 5월 10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뒤 5월 13일 그 CJ가 다시 최면을 걸었더니 무어징에 든 상태에서 도로시 제이가 말하기를 이슈빈 그레첸이라고 독일어로 대답합니다. 몇 달 뒤 또다시 최면을 걸었는데 점진적으로 그레첸의 인격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고 보다 더 자세하게 그 그레첸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이런 일은 매우 드문 경우로서 스티븐슨은 그레첸이 단지 독일어만 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부부는 둘 다 모든 미국인이 알고 있는 몇 개의 독일어 단어 말고는 독일어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자연히 캐럴 제이는 그레첸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겠죠.
그래서 사전과 독일어를 아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CJ는 점차적으로 그레체는 말한 이 얘기의 조각들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면은 1970년 8월 2일부터는 녹음을 하게 됐는데 스티븐슨은 테이프에서 발췌해서 그 사람이 쓴 책 언런드 랑귀지의 이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슨은 1971년에 이 사례를 듣고 9월에 동료와 함께 제이 부부가 사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은 몇 번의 최면에서 그레첸의 인격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티븐슨은 이제 그녀와 더불어 독일어로 의미 있는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시 제이나 캐럴 제이가 독일어를 제대로 배웠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스티븐슨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이 두 사람의 지난날의 삶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로시 제이가 어릴 적에 우연히 독일어를 배울 기회가 행여나 있었는지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스티븐슨 제이 부부가 자랐고 아직도 도로시 제이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클락스버그를 방문해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또 만일을 대비해서 도로시 제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이웃들을 또 마을을 무작위로 택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바로 클락스베르크와 교회에서 19명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클락스베르크 지역의 독일어 사용 이민자들의 정착과 관련해서 이 지역 역사를 책으로 출판한 도로시 데이비스 부인과 소식을 주고받았으면서 과연 도로시 제이가 독일어를 배우고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를 한 것이죠. 더욱이 1974년 2월 5일에는 그녀의 독일어 지식과 관련하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그 테스트는 스티븐슨이 보는 앞에서 리차드 아서라는 사람의 뉴욕에 있는 사무실에서 집행되었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도로시 제이의 주장을 뒷받침해줬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스티븐슨 이번에는 유니버시티 버지니아에서 그레첼 인기 관련된 몇 번의 최면을 더한 후에 이 미세스 제이가 기지맥시나 더 이상의 실험을 중단하고 1977년 그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출판했습니다. 6년간 조사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최면과 테이프를 번역하는데 보낸 시간과는 별도로 또 스티븐슨은 제이 부부와 그 사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관한 인터뷰 시간이 대강 25시간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레첸의 사례나 리인카네이션 앤드 바이올로지를 놓고 볼 때 이안 스티븐슨 연구 태도는 굉장히 치밀하고 믿을만 하다고 보아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나 오류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다면 전생을 암시하는 수많은 사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생각이죠. 물론 그 엘머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뭐 한두 가지의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그 치밀하고 성실하게 연구했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대안적 설명, 소위 잠재 기억, 유전적 기억, 또 기억 착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주의 연구 방법으로서는 전생 사례를 만족할 만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생의 개념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완강한 반대가 따릅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생의 터무니없는 개념과 현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이안 스티븐슨과 짐 터크가 수집한 사례가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가를 따지기 뿐만 아니라 반대자들이 말하는 반대 이유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게 만드는 우리의 과학적 지식 기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3강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부주의한 연구 방법이라고 비판한 비판자들에 대한 엘머드의 반론과 우리의 과학적 지식 기반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건 정말 확실한 것인지 이런 거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